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비드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부자에 10억 달러가 입금된 것을 안 여자가 있습니다. 셋째, 런던 남동쪽의 석기시대 유적지 스톤헨지를 다시 소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비드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어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입원 환자도 하루 200명씩 늘고 있습니다. 마트 한콕 보건성 장관은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완만한 속도로 늘고 있으며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9월 이후 코비드 사망자도 최저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코비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인용하면서 크게 놀랄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한국 장관은 관계 장관들과 엠버리스트 국가들에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줄리아 요노우스키 여사는 은행 실수로 10억 달러가 자신의 구자에 입금된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템파시에 사는 줄리아 여사는 토요일 오후 은행 ATM에 20달러를 인출하러 갔습니다. 돈을 꺼내고 명세표를 보니 잔고가 9억 9,998만 5,805달러 94센트로 자신의 구자로 10억 달러가 입금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곧장 전화를 수차례 해서 은행 실수인 것 같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으나 월요일 현재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런던 남동쪽의 석기시대 유적지 스톤헨지를 소개합니다. 스톤헨지는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인류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톤헨지는 섬나라 영국 땅에 인류가 5,000년 전에도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적지는 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지역에는 돌산이 근처에 없는데 거대한 바위들을 어떻게 어디서 옮겨왔는지도 의문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최초의 구조물은 커다란 웅덩이 5개였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 3개의 웅덩이는 약 7 내지 8,000년 전에 거대한 소나무로 만든 토템폴을 세웠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그러한 토템폴이 나중에 만들어진 석조 구조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0년 전만 해도 영국 섬은 이 지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곳이 숲으로 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지역은 주변보다 약간 높으면서 나무가 없는 평지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원전 2500년경, 즉 영국의 청동기 문명이 시작되던 때부터 현재의 석조 건축물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돌재단으로 만들고 원형으로 대형 돌들을 원형으로 돌재단을 만들고 원형으로 대형 돌들을 세우고 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난간을 올려 놓았습니다. 기둥으로 사용한 큰 돌의 높이가 9m에 달하고 한 개당 무게가 22톤에 달합니다. 이런 돌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은 32km 떨어진 말보로 다운스 지역이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나 브루스톤이라고 부르는 원석의 종류로 모아서 225km 떨어진 웨일즈 지방의 것이 분명하며, 그러면 이런 원석을 어떻게 옮겨왔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약 20년 전 영국 헤리티지 재단은 공중사진을 촬영하면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석조물이 있는 곳은 길이가 2.7km에 달하는 직사각형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 350개에 달하는 동물의 뼈와 12,500여 개에 달하는 구석기 시대 유물, 주로 공구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건설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톤헨지를 보게 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습니다. 토마스 하디가 쓴 테스입니다. 가난한 집 딸 테스가 인근에 사는 부잣집에 일을 도우러 갑니다. 그곳에서 그 집 아들 알렉에게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낳고 그 아기의 영세명을 슬픔이라고 짓습니다. 아이는 얼마 못 살고 사망합니다. 테스는 슬픔 때문에 한동안 아무 일도 못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감을 얻은 곳이 소젖자는 농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테스는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5월에 열리는 메이데이 댄스에서 에인젤 클라라를 만납니다.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에인젤의 프로포즈를 받은 테스는 자신의 과거를 에인젤에게 결혼 전에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가 적은 쪽지를 에인젤의 방문 틈으로 밀어넣지만 에인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혼을 하고 첫날밤을 맞기 전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에인젤은 자신이 런던에 갔을 때 나이가 많은 여자와 관계를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테스는 흔쾌히 그걸 용서합니다. 테스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인젤은 도저히 테스의 과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에인젤은 자신이 테스를 찾아올 때까지 찾지 말라며 브라질로 떠납니다. 다시 테스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을 강간했던 알렉을 만나게 됩니다. 에인젤의 아버지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은 테스에게 용서를 빌며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한편 에인젤은 테스를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돌아와 테스를 찾아옵니다. 자기와 같이 살아가자고 합니다. 테스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너무 늦게 왔다며 거절합니다. 테스는 개과천선하여 자신과 살자는 알렉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에인젤은 거절을 당하자 너무 실망하여 미쳐버린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테스는 2층으로 올라가 알렉을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순간 자신의 인생이 알렉 때문에 꼬인 것 같은 미움이 순간 자신의 인생이 알렉 때문에 꼬인 것 같은 미움이 받쳐오른 겁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알렉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 에인젤은 믿기지 않지만은 테스와 함께 도망합니다. 그들이 스톤헨지에 도착했을 때 배고픔과 피곤으로 돌 위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데리고 갑니다. 며칠 후 에인젤은 감옥 지붕 위로 보이는 검은 깃발을 봅니다. 테스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춘기 시절 테스를 읽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구한 한 여자의 운명이라고 말하기보다 경제적 결핍과 사회적 편견, 무엇보다도 무지하고 무책임한 한 남자가 저지른 한순간의 행동이 아리따운 여성을 사형장의 이슬로까지 몰고 간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